네, 안녕하세요. 취업 폭격기 제로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위치가 스터디 카페 아니면 독서실이어야 됩니다. 네, 뭐 친구하고 뭐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것들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전산직, IT, ICT, 뭐 전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취업을 하면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근무하면 그 기술 역량이 쌓이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산직 취업하면 자동으로 기술 역량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면 오늘 뭐 회의장 이제 세팅하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면서 또 옆에 있는 고양이는 성타 취하면서 나는 업무가 별로 뭐 맞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전에 마윈이라고 아시죠? 예, 마윈의 그 10대하고 60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뭐 명언이라고 하는데 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20대 아니면 30대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40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 30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10대 때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지나가 버린 거죠. 예, 지나가 버리니까 그거 제외하고 자, 20대 때는 누군가를 따르고 배워야 됩니다. 예, 누군가를 따르고 배워야 되고 30 전에는 어느 회사보다는 어떤 상사를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떤 상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27, 28 정도가 아마 보통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더 빠르시는 분들도 더 빠르고요. 제가 보통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0대 때는 대학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20대의 거의 후반에 좀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를 따르고 배워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대외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것들, 뭐 선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트라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트라이를 하고 30대 때는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20대 때 대학교 때 했던 경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경험 정리를 해야 경험 정리를 해야지 명확한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빌드업을 한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 일해야 됩니다. 입사를 하신 이후에 바로 스스로를 위해 일하셔야 됩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 너무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 종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로민이 나는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할 건데 회사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랑 회사에 대해서 종속되는 거랑 그다음에 회사를 내가 이용하는 거랑은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방법이 나오는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 50대는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그 해당되는 내용 이제 나이까지 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사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입사를 하시면 내가 뭐 이제 여기서는 디벨로퍼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어떤 관리자고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발주해서 아니면 개발해서 나왔던 산출물을 뿌려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QA가 갑자기 나왔다. 무슨 장애가 나왔다. 어떤 시스템이 잘 독장이 안 된다. 어떤 문제상이 있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고 있는 B. A는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갑자기 장애가 발생하고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던 것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하고
B는 그래 그래도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내가 담당자로서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지금 일을 내가 배워야지 나중에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하고 업무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내가 향후에 어떤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내가 산출물로 나왔던 그런 성과물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역량이 안 쌓여요.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5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회사 업무만 하고 있는지 본인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업무만. 이 회사 업무라는 것은 뭐죠? 주어진 내가 상급자에게 지시받은 업무만 내가 하고 나머지 시간을 띵가띵가 놀거나 아니면 칼퇴하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에 쪄들어서 출근하고 주어진 업무만 하고 내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샐러리 월급만 기다리고 사는 삶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1번이라고 1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 업무는 회사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 업무에서 계속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빠져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회사 업무를 주어졌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해당되는 회사 업무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퇴근해서도 내가 자기계발이나 아니면 뭐 재테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50% 이상이 무조건 회사에서만 종속이 된다라고 하시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왜 회사 입사했으니까 나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정년까지 갈래. 그럼 정년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거 하실 건가요? 그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대학교 때 좀 봅시다. 대학교 때를 다시 과거로 해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뭐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해볼까? 라고 해서 내가 경험했던 사항들을 4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하고 대학교 4학년 때 막상 내가 공기업 취업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토익하고 갑자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갑자기 시험 보고 갑자기 정보처리 기사 보고 갑자기 스터디 카페에서 앉아서 공부해서 운 좋게 합격한 사람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지만 근육이 붙고 내가 그 해당되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정년이나 70년이 갔다 보면 나중에 30년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주어진 업무만 내가 하고 그것만 소화하고 나는 업무 잘해라고 자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 10년, 20년 근무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시거나 아니면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 있으시잖아요. 예. 정년 퇴임하신 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나 정년 끝나고 뭐 하냐? 예. 은퇴하고 뭐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나는 주어진 업무만 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박사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해당되는 그 연구 쪽에 목매야 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학원 진학한다고 얘기를 하면
석사만 하고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석사를 함으로써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연구실 생활도 하실 거고 뭐 다양하게 뭐 얻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선배들의 여러 가지 수발도 같이 들고 뭐 연구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관리도 하실 건데 그 전에 내가 대학원을 하기 전에 회사 업무만 하고 있는지 먼저 본인을 먼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 나만의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 대학원을 진학을 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회사 업무만 하는데 나는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고 있어. 나는 여기가 별로야 라고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회사 업무고요. 본인 역량은 본인 역량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구분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네카라 쿠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할 때 요새 저는 여기서 5년 근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7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이것은 1990년대에서 2000년도 초반, 2010년도까지만 유효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카카오에서 한 7년 정도 일했어요. 7년 정도 보안 업무를 했어요.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은 직무 자체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특성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경력을 뭐 7년 근무했다, 8년 근무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 역량을 어떻게 내야 되냐? 내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프로세스 개선이나 아니면 솔루션을 개발하셨던지 아니 그런 성과물이 나와서 내가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단순하게 이제 나중에 이력서 쓸 때 뭐 8년 근무했어요, 7년 근무했어요 이렇게 쓰시나요? 저는 신입사원인데 뭐 어디 몇 개월 근무했다든지 그것만 이제 쓰는데요. 신입사원이고요. 네. 하지만 경력직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취업했던 현직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 업무는 회사 업무, 본인 역량 본인 역량이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번째, 회사 일에 이끌어 다니면 안 돼요.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 예시를 들게요. 내가 이제 네트워크 가장 쉬운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인프라를 담당한다고 칩시다. 네트워크 장애가 엄청 많이 나요. 네. 왜냐? 다산 라우터라. 다산은 까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시스코보다는 훨씬 더 장애 포인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A라는 그런 벤더사에서 개발한 장비가 계속적으로 장애가 나요. 그래서 퇴근하고도 계속적으로 통신실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회사 일에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물이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2, 3년 지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하지만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은 어떤 거죠? 회사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들. 네트워크에 장애가 났을 때 하드웨어적인 장애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조치를 해야 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 데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홀딩이 됐을 때 내가 다른 것들 뭐 RPA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파이썬이나 뭐 RPA나 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스스로 장애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컨피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되죠? 회사에 전혀 이끌리지 않죠. 본인의 역량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해당되는 것을 구현을 하고 조치하고 내가 일이 편하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에도 기여를 해주고 나도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담당자, 나의 전 담당자는 네트워크 장애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하다가 힘들어서 다른 쪽으로 보직을 바꿨는데 나는 네트워크 담당자임에 불구하고 RP하고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앤서블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플레이북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뭔가 자동화를 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꼭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에 이끌려 다니면 우울해요. 우울함. 저도 그랬어요. 우울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장애조치 나가려고 새벽에 통신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말에도 할 거 없이 뛰쳐 나왔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해야지 여러분들이 역량이 쌓이고 플러스 알파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쥐새끼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다른 쪽에 이직할 때 피봇할 때 그것을 포트폴리오화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셔서 네. 그럼 회사에서 좋아하죠. 어느 회사에서 싫어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싫어합니까? 이런 것들은 네카라쿠베가 훨씬 더 좋아해요. 왜냐? 주어진 업무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성과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연봉 뭐 7, 8천 줬을 때 그 사람이 더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뽑죠. 네트워크 전문가도 있지만 네트워크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퇴근하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본인이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 정도 할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시간을 본인을 위한 시간인데 야 제롬이 야 나와서 술 먹자. 그래 나 시간 남아. 2시간 빼요. 갑자기 4시간에서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서 제로민이 유튜브를 듣고 정신이 개조돼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겁니다. 꼭. 내가 나는 뭐 나의 시간이 4시간 있으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4시간을 왜 줍니까? 친구 만나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4시간이나 있는데 갑자기 술 먹자. 나 술 먹고 싶은데. 아니면 나 롤 하자. 롤 하고 싶은데. 나 메이플 스토리 하자. 메이플 스토리 하고 싶은데 친구랑 매수 벌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4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투자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외에 친구하고 만나겠다고 친구하고 만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친구가 만날 때는 어떻게 되죠?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스케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할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새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나 예시 들면 자동 전투, 자동 사냥 개념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점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시간이 없는 학생하고 직장인에게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회사 다니면 자동으로 그냥 역량이 쌓인지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 비유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업무를 하게 돼요. 그냥 업무만 하게 돼요. 그냥 업무만. 그러면 붕어빵 양산형 인재가 됩니다. 그 회사에 맞춰져 있는 그냥 회사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고인물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고인물 되고 싶은데요. 저는 정년까지 고인물 되고 싶은데요. 자, KT의 한국통신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의 사례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ADSL 시절이 있었어요. ADSL 시절이 있었어요. ADSL 근데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ADSL하고 KT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 ADSL을 처음에 도입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초창기 우리 한국의 통신망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KT가 민영화되고 나서 업무를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때는 ADS 안 쓰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개발했으니까 더 좋은 시스템들, 더 나은 시스템들이 통신망을 채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이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 욕하는 거 아니면 이분들도 그 해당하는 그 시절에서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소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ADSL을 처음에 도입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전신주 같은데 이제 통신 케이블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게 잘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업무로 배치가 됐어요. 왜냐? 그냥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만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ADSL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이제 시점이 바뀌잖아요. 뭐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통신 규약이 나오고 뭐 IEEE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표준들이 나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했으면 5G라든지 5G 너무 오래 된 거죠. 예. 뭐 2G라든지 뭐 3G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슨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그렇게 현장 업무 나가고 은퇴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ADSL 관련된 구닥다리 기술인데 그거 어떻게 강의에서 써먹어요? 없어요. 그것을 채택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전산직, IT직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개발자 지역 가치 순위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업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커리어 및 승진의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요. 이건 급여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직업이고 우리가 잡이고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급여 많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개발자분들이 좀 재밌게 내가 커리어 쌓으면서 새로운 일을 이제 배울 수 있는지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지만 개발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트렌드를. 업무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내가 손수 짜서 코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커리어하고 승진의 기회를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보여드릴고요. 근로소득은 항상 1위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보시면 근로 시간하고 고용 안정성하고 적성 흥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을 쌓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건 2019년도여서 좀 오래됐지만 지금 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옛날 자료도 똑같아요. 직업 안정, 그다음에 뭐 금전적 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이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그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세요. 회의장 세팅한다고요? 회의장 세팅하면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하는 안건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은 눈 너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이끌려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이끌려 다니지 않으시려면 내가 회의장을 세팅을 하되 거기에서 주제는 뭐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그 해당되는 회의에서는 어디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회의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2년 후에 내가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때 내가 회의장 세팅했을 때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가 있었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당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